개인정보 이럴 땐 조심.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이번 시간과 관련된 사례를 저와 함께 살펴볼까요?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에서 촉발된 이슈는 공공기관으로 이어지며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가 글로벌 소셜미디어 앱기업의 한국인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 유출 규모 및 유출 경위에 대한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결과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계정이 약 3만 5천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고 그 후에도 몇 차례 사용자 계정이 지속적으로 해킹당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포털 사이트 G기업 역시 가입자 5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고도 6개월 동안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이슈는 업계를 넘어 공공기관의 관리 시스템까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등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7년간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르면 총 2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T 업계 관계자는 우선 이용자들 개개인이 자신의 자동 로그인 현황을 파악하고 각자 기기 보안을 강화해 사전 예방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도 법적으로는 현행 개인정보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 사례 잘 보셨나요?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개인정보 수집 제한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개인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에 대해 이해할 수 있으며 고유식별 정보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식별 정보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키워드를 살펴본 후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개인정보 수집이 제한되는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하더라도 수집 제한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는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는 것을 의미하며 서비스 유형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 검색 사이트에서는 회원가입을 위한 아이디 패스워드를, 쇼핑몰에서는 아이디 패스워드뿐만 아니라 배송에 필요한 물품 수령 주소라든가 연락처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 최소 이외의 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이용자에게 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하며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수집 제한의 예외사항으로는 서비스 이용의 필요 최소 이외의 정보는 이용자의 선택 동의를 획득한 경우 수집 이용이 가능하며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히 수집 대상 개인정보로 허용된 경우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하더라도 수집 제한의 원칙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개인의 권리, 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상, 신념, 가족 및 친인척 관계, 학력, 병력, 기타 사회활동 경력 등이 있습니다. 단, 예외의 경우로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다른 개인정보 동의와 분리하여 별도로 동의를 얻은 경우 수집 이용이 가능하며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히 수집 대상 개인정보로 허용된 경우 수집 제한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불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고유식별 정보보다 주민등록번호의 보호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보 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있어도 수집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저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주민등록번호는 본인 확인 기관, 법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영업상 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 관계부처가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집이 금지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만 수집하며 수집이 가능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휴대폰 인증, 공인인증서 등으로 대체 수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외의 사항으로 다른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용 및 수집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관련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 위반 사례입니다. 이동통신사가 요금 감면을 위해 민감 정보인 신체 장애 정보를 수집하면서 이용자의 동의를 미획득한 사례입니다. 선의로 이용자를 위해 수집하는 경우라도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는 꼭 준수되어야 합니다. 다음 사례는 과도한 앱 접근 권한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입니다. 스마트폰 앱 프로그램 속에 개인정보 유출 명령어를 삽입해둔 후 손전등 앱 실행 시 명령어 실행을 통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방법으로 손전등 앱을 이용한 고객의 위치 정보, 개인 일정 및 유심칩 번호 등을 해킹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보호 조치 없이 수탁사에게 민감 정보를 전달한 사례로 주요 쇼핑몰 업체에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엑셀 파일로 판매, 택배업체 등에 제공하였고 협력업체에서는 고의 혹은 실수로 민감 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고유식별 정보 처리 제한. 고유 식별 정보는 이용자를 고유 번호로 식별 가능하게 만들어 주므로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내용에 따라서만 수집되어야 합니다.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운전면허 번호가 고유 식별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는 본인 확인기관, 법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영업상 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 관련 부처가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을 금지합니다. 고유 식별 정보의 처리 기준을 살펴보면 고유 식별 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 조치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하며 온라인에서는 휴대폰 인증, 공인인증서 등으로 대체 수단을 제공합니다. 고유 식별 정보 중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의 숫자로 이루어지며 이 중 앞에 6자리는 100년대를 뺀 생년월일로 뒤 7자리는 성별, 최초 주민등록번호 발급지, 출생지 등으로 조합되어 있는 개인정보가 조합된 정보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일부만을 수집 이용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를 수집 이용하여 이용자의 유일성과 식별성을 확보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의 체계를 활용하여 주민등록번호의 고유한 특성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일부만을 수집하는 행위 또한 위반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한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유식별 정보 처리가 가능한 경우, 관계부처가 대체 수단의 개발, 제공, 관리 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기관을 본인 확인 기관이라고 합니다. 본인 확인 기관과 대체 수단을 확인해 보세요.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로 연령 확인, 본인 확인 등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법령 준수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명확히 주민등록번호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 모두 이해하셨나요? 그렇다면 다음 문제에 대해 오늘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세요. B2B 사이트의 경우 법인 등록번호가 없는 개인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이 주민번호의 사용 제한 위반인가요? 오늘 학습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나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해요.